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6팀 홍승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검색인지 바로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여러 종류의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 영역에 노출될 수 있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링크 영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이버에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영역에 이 광고라는 글씨와 함께 노출되는 광고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영역은 PC에서는 10개의 파워링크와 5개의 비즈 사이트, 총 15개의 광고가 노출이 되고요. 이 외에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했을 때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키워드가 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키워드의 경쟁도에 따라서 노출되는 광고의 개수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검색량이 조금 낮은 키워드의 경우는 더 낮은 개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 모색 약수터 라고 이제 검색을 한다면은 이 해당 키워드의 경우는 이 등산 스틱에 비해 검색량이 많이 낮다 보니까 이 보시면 파워링크에 지금 2개의 광고밖에 노출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점이 이 네이버에서의 영역별 자체의 순서입니다. 저희가 아까 등산 스틱을 검색을 했을 때는 파워링크 영역 자체가 제일 상단에 노출이 되었었죠. 하지만 좀 더 이제 상세한 아니면 검색량이 조금 적은 이 설악산 오색 약수터라는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는 이 플레이스 정보가 제일 상단에 뜨고 이제 파워링크가 제일 하단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네이버에서 어떤 영역이 해당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가장 밀접한 영역인지 또는 검색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로 가장 많이 찾는 영역 순으로 배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광고주님들이 이 영역 자체를 변경을 해서 뭐 파워링크 영역을 제일 위로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네이버 자체의 로직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점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통합 검색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제 파워링크 광고는 이 외에도 뭐 블로그나 웹툰, 지식인, 동영상 탭과 같은 그런 검색 탭과 네이버 제휴를 맺은 외부 사이트에도 노출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세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파워링크를 진행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유입시킬 그 랜딩 페이지, 웹사이트가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광고 계정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이버 아이디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광고비입니다. 네이버 광고비를 보통 비즈머니라고 하는데 이 비즈머니가 없으면은 이제 아무리 세팅이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검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즈머니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 이 검색창에 네이버 광고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던가, 그럼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비즈니스 광고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광고 클릭하시고 검색 광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화면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네이버 광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들어가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광고 시스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관리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이 광고를 진행할 우리 홈페이지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정보 관리에 비즈 채널 관리라고 보이시죠? 이제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뭐 웹사이트, 쇼핑몰, 콘텐츠, 전화번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눌러주시고요. 이 비즈 채널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리의 목적으로 어떤 용이성을 위해서 그냥 짓는 이름이기 때문에 광고 자체의 어떤 진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이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웹사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웹사이트 URL도 적어주시고요. c.kr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트는 뭐 성인 사이트나 비회원은 이용할 수 없는 뭐 회원 전용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에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등록을 완료했으면은 검토가 진행이 되고요. 검토의 경우는 최대 영업일 기준 하루에서 이틀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에 잘못 등록을 하시면은 차주 월요일에 검수가 통과될 수 있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비즈 채널도 만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링크 광고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새 캠페인을 눌러주시면은 이 광고 목적에 따라서 캠페인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파워링크 영역에 노출을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파워링크 유형, 아니면은 나는 쇼핑 검색이나 그런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쇼핑 검색 유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블로그와 같은 콘텐츠 매체가 있으셔서 그 뷰 영역에 광고 형식으로 노출을 원하신다면 파워 콘텐츠 유형, 우리 브랜드를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고 싶으시다면 브랜드 검색 유형, 플레이스 영역 상단에 광고 영역으로 올리신다면 이 플레이스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워링크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캠페인 이름은 광고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용이성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이 관리하시는 분이 그냥 구분하시기 쉽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ENPM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동안 이 캠페인의 예산 상한선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정해진 이 하루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면은 광고는 일시 중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산을 균등 배분합니다가 있는데요. 광고 미노출로 문의 주시는 광고주님들이 거의 반은 이 기능 때문에 이제 광고 미노출 문의를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루 24시간을 하루 예산에 맞춰서 캠페인이 이제 그 하루 예산 상한선에 다다라서 일시 중지가 되지 않도록 광고를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이 광고를 좀 균등하게 노출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광고가 일시 중지는 안 되지만 가끔 이제 광고 미노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예산을 한 10,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급 옵션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기간이랑 추적 기능 등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기간의 경우는 이제 특정 기간에만 광고를 노출할 것이 아니라면은 계속 노출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전환 추적이나 각종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웬만하면 설치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자동 추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저장 후 닫기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우신 게 없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생성한 캠페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또 이렇게 광고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광고는 크게 캠페인, 광고 그룹, 그리고 그 그룹 안에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광고 그룹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광고 그룹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아까 캠페인이랑 마찬가지로 구분하시기 쉽게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등록했던 사이트 주소가 있죠. 만약 PC 모바일별로 별도의 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제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모바일 URL 주소를 이제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입찰가의 경우는 저희가 보통 키워드별로 입찰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 키워드별 입찰가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광고 그룹단의 기본 입찰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이제 적용하는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70원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광고 그룹별 하루 예산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5,000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광고 노출할 때 매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매체별 전략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광고가 PC에만 노출시킬지, 아니면 모바일에만 노출시킬지, 아니면 둘 다 노출시킬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이 노출 매체 유형 선택을 눌러주신 다음에 PC 모바일 매체 선택에서 이제 PC랑 모바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PC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검색 매체랑 콘텐츠 매체가 있는데, 이 콘텐츠 매체의 경우는 주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보고 있는 페이지 내 콘텐츠와 연관도가 높은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의미한 광고비가 과금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매체는 모두 끄는 편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파트너 매체도 저는 웬만하면 끄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매체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저는 보통 이제 줌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만 선택을 해도 통합 검색 결과에만 노출이 돼가지고 무의미한 과금을 크게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가 콘텐츠 매체일 때는 이 해당 전용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키워드 위주로 입찰가를 설정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도 굳이 선택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 확장 베타 같은 경우는 제가 등록한 키워드와 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가 자동으로 노출되게끔 하는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조금 다소 무의미한 과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 안 하는 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노출 방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소재를 여러 개를 등록을 했을 때 이거를 모두 동일하게 노출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우수한 소재를 우선적으로 노출을 시킬 건지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성과가 우수한지 아닌지 보려면 일단 소재가 노출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동일 비중 노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광고가 이제 집행된 이후에 성과에 따라서 이제 뺄 거 빼고 수정할 거를 수정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성과 기반 노출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선택이 되셨으면은 저장하고 닫기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누르셨으면은 이제 여기 상단 탭에 보시면은 키워드, 확장 제외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먼저 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검색 이용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을 할지 잘 고려를 해보고 이제 키워드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키워드를 등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좀 키워드를 발굴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 이게 키워드 발굴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도구 탭에 키워드 도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등산 스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등산 스틱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이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이 해당 키워드들에 대한 어떤 검색 수, 클릭 수, 클릭률 등도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서 키워드를 발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면은 등산 스틱과 등산 스틱 추천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만 먼저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키워드 단에서 입찰가랑 품질 지수가 보이시죠? 이 파워링크 영역의 순위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입찰가랑 품질 지수인데요. 입찰가가 높을수록 또는 이제 품질 지수의 이 게이지가 높을수록 상위권에 광고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등록한 키워드와 소재, 그리고 이제 등록한 웹사이트의 연관도, 그리고 이 클릭률에 따라서 이제 품질 지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 입찰가의 경우는 저희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찰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해당 키워드로 얼마의 입찰가를 설정해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입찰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예를 들어 이 등산 스틱을 한번 볼까요? 일단 비공개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광고주님들이 이 등산 스틱 입찰가를 얼만큼 설정을 해놨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대신에 지난 30일 동안 이 해당 키워드의 평균 순위별 입찰가는 이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등산 스틱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버튼이 입찰가 변경이 보이시죠? 여기서 입찰가 개별 변경을 눌러보시면은 PC 최소 노출 입찰가, 모바일 최소 노출 입찰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최소 노출 입찰가 같은 경우는 그 광고 더보기를 누르지 않았을 때의 통합 검색 결과에 적어도 얼마 정도는 입찰가를 설정을 해놔야 더보기를 안 눌렀을 때 광고가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평균 입찰가입니다. PC랑 모바일이랑 그 입찰가의 그 가격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PC 최소 노출 입찰가로 하고 조회를 눌러보시면은 이 360원에 대한 입찰가가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이거는 현재 실시간에 대한 평균 입찰가가 아니라 지난 30일 간에 이 등산 스틱으로 키워드를 등록했던 평균 입찰가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제 우리 업체가 이 등산 스틱이라는 키워드로 파워링크 영역의 1등에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은 PC 통합 검색 1위 평균 입찰가가 보이시죠? 여기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변경한 입찰가에 1,510원이라는 금액이 확인이 되시는데요. 지난 30일간 PC 통합 검색 결과 1위에 노출되었던 이 등산 스틱의 평균 입찰가가 1,510원이다 라는 이제 데이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난 30일간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면서 순위별 입찰가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확장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는 키워드 확장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재, 실제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 영역에서 보이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 소재를 눌러보시면은 크게 제목과 설명 등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키워드 삽입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이용자가 그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해당 소재의 제목과 설명에 그대로 이제 노출되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이 키워드의 글자 수가 제목이나 설명 등의 그 글자 수를 이제 초과를 한다면은 이 대체 키워드가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에 만약에 등산 스틱이라고 검색을 하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목에 주로 이제 업체명을 반드시 기재를 하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삽입 기능을 넣고 그리고 업체명을 기재를 하면은 검색 이용자들이 검색한 키워드가 이제 이 중괄호 부분에 착착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 제목 15글자로 이제 초과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체 키워드로 등산 스틱이라는 키워드가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 문구에는 최소 20자 이상 45자 이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표시 URL과 연결 URL이 있죠. 표시 URL 같은 경우는 우리 웹사이트의 대표 메인 사이트 주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결 UR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색 이용자들이 실제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메인 사이트 내 상세 페이지 주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결 URL을 따로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웹사이트의 어떤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상세 랜딩 페이지는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무르기 편안한 등산 스틱 최대 20% 세일 중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입력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 문구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닫기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 문구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닫기까지 눌러주시면은 소재가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확장 소재를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새 확장 소재를 눌러보시면은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제목, 설명 굉장히 많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그리고 추가 제목, 홍보 문구, 서브링크 등을 좀 필수적으로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동일한 키워드로 같은 영역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타 업체보다 더 눈에 띄는 소재가 아무래도 좀 검색 이용자들이 많이 찾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 소재는 종류당 최대 2개씩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이 키워드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확장 소재도 그렇고 이 모두 등록을 하면은 일단 검수가 진행이 됩니다. 검수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일 기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보통 하루 이내에 검수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확장 소재 중에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파워링크 확장 소재 이미지의 경우는 이미지 내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품에 적혀져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인위적으로 어떤 그 홍보 텍스트를 적거나 이러시면은 반려 사유가 되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어떤 과도한 합성이나 좋지 않은 화질들도 모두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해당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 소재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고가 남자한테만 노출됐으면 좋겠다, 10대 이상에게만 노출되고 경기도 내에서만 광고가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 성별, 연령대 타겟팅도 설정이 모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고는 새벽에는 광고가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여기서 요일 시간대를 누르신 다음에 요일 시간대 타겟팅 변경을 눌러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요일 시간대에 체크가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노출 요일 시간대 설정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광고가 노출되겠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추가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저절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변경까지 눌러주시면은 이제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비즈머니 충전해 주시고 이제 검수가 진행이 된 다음에 검수가 모두 통과가 되면은 이제 광고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광고 집행 중에 계속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광고 집행을 하시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해당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MPM 광고 퍼포먼스 6팀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